깊은 바다로 뻗어있는 정체모를 긴 줄. 그 끝에는 한 남자가 있다. 마치 우주인 같은 청동투구를 쓰고 바닷속을 땅 위인 듯 자유자재로 걸어다니는 사람. 바로 머구리다. 그가 있는 곳은 수심 40m의 바다. 공기줄을 연결해 깊은 바다에서도 해산물을 채취할 수 있다. 수초밭을 헤치며 성게며 해삼을 주워 담는 머구리. 전문 다이버도 20분 이상 견디기 힘든 수심에서도 1시간 이상 견뎌낸다. 청동투구를 고집하는 재래식 머구리는 전국에 채 10명도 남지 않았는데 경력 30년의 이명수 씨는 그 중에서도 최고참이다. 체력 소모가 상당한 물질. 1시간에 한 번은 반드시 쉰다. 다친 대로 잡지. 성게, 뭐 해삼 보이는 게 잡지. 보이는 걸 잡아요? 그럼. 신식 장비를 사용한 머구리가 늘며 거의 자취를 감춘 재래식 머구리. 이는 1879년 한 일본인이 제주도에 잠수기를 들여오며 생겨났다. 일제의의 자원수탈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했으나 해방 후 한국인 머구리가 늘며 어업 방식의 하나로 정착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머구리는 약 200명. 서해의 머구리는 주로 키조개 등의 폐류를 잡고 남해안과 제주에는 전복과 해삼, 동해안 머구리들은 성게, 문어 등을 주로 잡는다. 신주단지 모시듯 청동투구를 손에 놓지 않는 명수 씨. 공기줄에 연결된 청동투구는 머구리에게 가장 중요한 장비다. 이것은 공기 압축기계. 이 공기 들어가는 소리야. 육지의 공기가 기계를 거쳐 투구 안으로 공급되는 것이다. 올라올 때는 바람을 가두고 내려갈 때는 바람 조금씩 빼면서 내려가고 이런다. 뭘로 조정하세요? 어? 뭘로 조정하냐고요? 그러는 이거 가지고 머리가 조종하지. 머리 가지고 어떻게 하는데요? 우리 박는 거지. 투구 옆에 붙은 단추를 누르면 공기가 빠지며 물속에서 쉽게 부력을 조절할 수 있다. 그가 신는 쇠 신발의 무게만도 12kg. 납덩어리와 투구까지 합하면 50kg이 넘는 장비를 착용한다. 단단히 장비를 채워주는 동료들. 잠수복과 투구의 연결 부위는 특히 신경 써야 한다. 꽉 안 잡으면 물이 들어가가지고 옷베리면 작업 못하거든. 무거운 잠수복에 비해 단출한 작업 장비. 청동 투구를 쓰는 순간부터 그는 머구리가 되고 수중도시의 시민이 된다. 잠수복 안의 공기 덕분에 수면 위에 떠 있는 머구리. 투구 옆에 단추를 누르면 공기가 빠지며 서서히 몸이 가라앉는다. 공기줄을 통해 옷과 투구에 풍선처럼 공기를 가둘 수 있는데
투구 옆에 붙은 단추를 눌러 공기를 빼면 물속으로 가라앉고 공기를 채우면 물 위로 뜨게 되는 것이다. 바닷속을 활보하는 명수 씨. 해녀들이 수평으로 떠다니는 것과 달리 머구리는 쇠신발의 힘으로 두 발을 바닥에 딛고 작업을 한다. 밀림 같은 바닷속을 헤치며 귀신같이 성게를 찾아내는 명수 씨. 매일 들어가도 늘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바다가 늘 새롭다. 바위 틈에 숨은 성게도 그의 눈을 피해갈 수 없다. 한편 공깃줄을 챙기는 선장. 공깃줄은 곧 머구리의 생명줄이다 보니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다. 이럴 때는 걸어가는 중이잖아. 저 봐서 머구리 뽑고 할 때는 큰 기포가 조금씩 움직이면 걸어가고 있다는 뜻. 작은 기포가 한자리에서 발생하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머구리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는 스피커. 머구리하고 우창 사람하고 연락하는 거야. 연락하는 거. 뗐겠나? 조심해서 올라가요. 올라오라는 말을 못 들은 척 망태를 채우기에 바쁜 명수 씨. 우려하던 일이 발생했다. 다른 머구리 배를 보고 당황한 선장. 배들이 가까이 붙어 조업을 하면 머구리의 안전에 큰 위험이 생길 수 있다. 자칫 두 머구리의 공깃줄이 엉키기라도 하면 큰일. 금방이라도 공깃줄이 붙을 듯 가까워지는데 호수 땡기는 쪽으로 올라와라. 황급히 뱃머리를 돌리는 선장. 머리 풀어야지. 서로 소리에 들릴 수도 있잖아요. 무작정 줄을 당길 수도 없는 일. 진땀이 절로 난다. 바다 밑에선 이미 두 머구리가 마주친 상황. 육지에서라면 반갑게 악수라도 청했겠지만 바다 밑에서는 다르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만이 살길. 그래야 공깃줄이 엉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제야 서서히 멀어져가는 배. 같이 이게 머구리뼈 작업하잖아. 그럼 머구리 호수 꼬였다면은 이 주님께도 잘해주지만 선장도 잘해가지고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만. 근데 왜 이렇게 붙어서 작업하는 거예요? 아니, 작업하다 보면 그렇게 붙을 수 있어. 많이 붙어. 오후 2시. 모든 작업을 마치고 물 위로 올라온 명수 씨. 바다 밑을 육지보다 자유롭게 활보하는 그지만 한 번에 1시간씩
하루 대여섯 번 반복되는 물질에 몸은 이미 녹초가 됐다. 먹우리의 위험과 고단함을 알기에 언제나 그를 왕처럼 대접하는 동료들. 음식 수발은 물론 옷을 입고 벗기는 일까지 배 위에서 그는 할 일이 없다. 잡아올린 해산물은 먹우리는 물론 그의 안전을 늘 살펴주는 동료의 몫이다. 위에서 잘해야지. 위에 못하면 나 죽어. 들어갈 때 긴장 안 되세요? 우리 물에 들어갈 때 긴장이 안 돼요? 마음 놓고 한다 이가. 마음 놓고 해야지. 마음 놓고 하라면은 일 못해. 일부러 이렇게 마음을 좀 편하게 먹어야 그래. 돼요? 형제보다 더 서로를 믿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먹우리 배가 폭우로 하나둘 들어올 시간. 이에 맞춰 간이 경매장이 열린다. 가장 많이 잡히는 성게부터 귀한 문어와 물오른 멍게도 모습을 드러낸다. 아니야 저거 순식간에 시작된 경매. 59,000. 59,000? 예. 저먼 게 하루에 한 4, 50만 원씩. 4, 50만 원? 그러면 세 분이 이렇게 나누시는 거예요? 너희 나눠야지. 어떻게? 배임자 거기. 배임자 있잖아, 배임자.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명수 씨. 왠지 모를 힘겨운 걸음. 그는 사고로 인해 잠수병을 앓은 후 다리를 절게 된 것이다. 바다 밑에서는 새처럼 자유로운 그지만 불편한 다리 때문에 육지에서의 생활은 그리 녹록치 않다. 군데군데 누더기처럼 해진 잠수복. 재래식 잠수복을 만드는 곳이 사라져 이젠 손수 수선을 해야 한다. 바늘구멍이라도 나면 크니 고무를 꼼꼼히 덧대주는데 잠수복은 그를 자유롭게 하는 날개와도 같다. 육지에서는 꼼짝 못하는 거지. 바다 내려가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바람과 조종할 때 펄펄나지. 이것저것 옮겨다니며 작업을 하다 보니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게 된 명수 씨. 보고 싶으면 언제든 달려가 볼 수 있는 가족이지만 그는 온 집안을 가족 사진으로 도배해 두었다. 우리 사오 우리 딸내미고. 누가? 우리 딸내미 사오. 사진 왜 이렇게 많이 붙여놨어요? 뭐 보기 줘라. 보고 싶어요? 그리고 뭐 수수에 가는데 뭐. 누가 제일 보고 싶어요? 우리 딸이 보고 싶지. 딸? 손주하고. 손자고? 그는 한때 먹우리라는 직업 때문에 가정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다. 옛날에서 뭐 우리 고향에서 장기 잠수부 한다면은 장기를 못 간다 해가지고. 잠수부 하면 왜 장가를 못 간다 그랬는데. 응? 근데 딸내미 안 준대. 왜요? 위험하다고. 요새 밑에라고. 잠수병으로 인해 불편해진 두 다리. 잠수병은 먹우리에게 결코 벗어낼 수 없는 굴레와 같다.
잠수병은 바다에서 물 위로 상승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감압을 거치지 않음으로 인해 생기는데 체내에 있는 질소가 혈액 속으로 녹아들어 각종 질병을 일으키게 된다. 직업적으로 하는 머구리 분들은 잠수병을 전부 다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잠수 테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잠수표라고 하죠. 몇 미터 수심에 들어갔을 때는 몇 미터에서 올라와서 몇 분간 있고 또 올라오면서 또 몇 번 있고 이런 이제 표가 있는데 실제로 저는 이제 머구리 같은 분들은 그걸 따를 수가 없죠. 여명이 터오는 동해바다. 또 하루가 시작됐다. 머구리 배 위에서 옷을 챙겨 입기 바쁜 명수 씨. 아직 여름이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엄동설안에나 볼 수 있는 내복에 스웨터까지 남극 탐험이라도 갈 기세다. 물이 차다가 옷을 입어야 이거로 입고 좀 노동놀동하지. 안 입으면은 못 들어가면 내 살기 다 박살나. 수면의 기온보다 20도 이상 낮은 수심 40m 바다. 그 한기는 뼛속까지 시릴 정도다. 그들 앞을 막아선 해경 경비장. 오늘 조업을 할 곳은 반드시 허가가 있어야 한다. 배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어 확인된 배들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오늘 조업을 나간 곳은 저도어장. 동해 최북단에 위치한 황금어장으로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만 한시적으로 개장한다. 허가를 받은 어선들은 시동까지 끈 채 잠시 숨을 고르는데 오전 6시부터 조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주라도 하듯 저도어장으로 달려가는 고깃배들. 오늘도 만선의 꿈이 출렁인다. 어로 한계선을 지키고선 해군. 조업에 열중하다 자칫 북으로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높은 산이 금강산 줄기라고. 깊은 바닷속보다 더 닿기 어려운 땅이다. 바다로 들어가기에 앞서 또 한 번 잠수복을 살피는 명수 씨. 바다 밑을 걸어 다닐 수 있게 도와주는 쇠 신발은 한 몸처럼 단단히 묶어야 한다. 들어갈 때는 기분 좋지. 긴장되진 않은데요? 물건이 있으면 더 좋아. 그는 언제나 바다에 대한 원망보다 고마움이 더 크다. 오직 머구리에만 허락된 또 하나의 세상. 바닷속에서 누구보다 자유로워지는 명수 씨에게 불편한 다리는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 마치 육지처럼 숲도 있고 산도 있는 아름다운 바다. 그 속에서 명수 씨는 마음껏 달리고 새처럼 날아다니기도 한다.
그와 바깥 세상을 이어주는 것은 오직 공깃줄 하나. 흡입구를 통해 들어오는 공기는 공기 압축기를 거쳐 먹우리에게 전달된다. 이렇게 산지같이 먹으리한테까지 다 전달이 되는 거야? 저기서 빠져나와서 아까 걸로 쭉 연결됐잖아. 공깃줄이 가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배. 저도 어장에서는 그 움직임이 더 조심스럽다. 저 선 넘었잖아. 선 넘었다고 어로 한계선을 넘은 어선 한 척. 곳곳이 이제 넘어가면 월선으로 간주하라고. 고기잡이에 빠져 자칫 북으로 넘어갈 뻔했다. 비상이 걸린 동료들. 영수요. 시발이 풀렸다고? 기경이 똑같아야 되는데 한쪽이 묻고 한쪽이 오면 뒤집어지는 거야. 오늘 기경이 한쪽 신발이 벗겨진 머구리. 작은 파도에도 몸의 중심이 무너져 균형을 잃기 시작하는데 흔들리는 다리를 잡아 신발을 신겨주는 다이버. 다행히 중심을 잡은 두 다리. 명수 씨는 무사히 물 위로 올라갈 수 있었다. 배 위의 동료들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아찔한 순간. 바다 밑에서 몸이 흔들리면 공깃줄이 엉켜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두 번이 아니라는 듯 덤덤한 명수 씨. 잠수병으로 인해 불편한 두 다리가 원망스러울 뿐이다. 다리 생각하는 것 같으면 올라오는데 한쪽 고와가지고 다리가 불편하더니 그걸로 바람이 저 들어가서 가지고 떠뿐단 말이야. 그래 뒤집어서 뒤집어주면 거기서 엎어져 뿐단 말이야. 네 나봐 혹시 장비 점검을 잘못한 자신들의 탓은 아닐까 미안해진 동료들. 가만 있어 신발을 다시 풀지 못할 만큼 단단히 묶어준다. 뭔가를 급하게 찾는 명수 씨. 정체 모를 통 하나를 옷 속에 넣는다. 오줌 내야지, 오줌 내야지. 그게 어디 있는 거예요? 아이고. 옷을 못 벗으니까?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명수 씨. 선장의 얼굴에도 안도의 미소가 번진다. 몰래 먹는 음식이 더 맛있는 것. 근데 저 빨리 까와야 되는데 머구리가 바다로 나간 사이 라면에 갓 잡아 올린 멍게를 넣어 그들만의 특식 멍게 라면을 끓인다. 향기로운 그 맛은 안 먹어본 이는 모를 정도. 고생하는 머구리를 두고 몰래 먹는 게 야속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는 불문율이 있다. 머구리는 안 먹어요, 배에서? 그래서 안 먹어요. 왜요? 취할까봐 네? 취할까봐 아, 차할까봐? 얹히면은 지장이 많아요. 그러면은 머구리가 항상 저기 뭐야 물 안에 들어가 있을 때만 먹겠네, 선원들은?
먹을 생각은 나한테 이제 내가 되게 고프면 이제 하나씩 끼려 먹고. 한편 바닷속 명수 씨는 오랜만에 신이 났다. 눈앞에 나타난 문어. 인기척을 내지 않게 조심스레 추격을 하는데 날쌔고 영리한 문어는 위험을 느꼈는지 보호색을 띠고 바위에 몸을 숨겼다. 그러나 먹우리의 예리한 눈을 피할 수 없는 일.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듯 먹물을 뿜어내는 문어. 격렬하게 반항을 해보지만 먹우리의 급소 공격에 KO를 당하고 말다. 문어를 잡고 개선장군처럼 올라오는 명수 씨. 간밤에 좋은 꿈이라도 꾼 것일까? 문어는 요즘 특히 귀한 최고의 선물이다. 자, 10kg은 좋게 넘을 것 같은 녀석. 아니 문어가 딱 앉아 있으면은 우리가 보면 도망간단 말이야. 그래 가만 보면 바위에 앉아 있으면은 이 돌아가 앞에 가 잡아친다 이거. 위에서는 못 잡아요? 못 잡아. 따라가면 못 잡아. 따라가본다 이거. 일찍 작업을 마치고 기분 좋게 항구로 돌아가던 명수 씨. 그들 앞에 어선한 척이 막아섰다. 도움을 요청하는 절박한 목소리. 조개잡이 어선으로 바다에 던져둔 조개틀이 뭔가 잘못됐는지 올라오질 않는 것이었다. 아, 저게 털이 이제 조개 잡는 털이단 말이야. 그게 단체 걸렸다고? 오래 걸렸다고, 오래. 그러면은 생각보다 깊게 들어가 있는 조개틀. 수심 깊어. 먹우리가 아니면 힘든 일이기에 모른 척 할 수도 없는 일. 바닷속에 굳은 일이 생길 때마다 명수 씨는 이렇게 종종 불려다닌다. 조개틀을 묶은 줄을 잡고 아래로 내려가는 먹우리. 온몸으로 느껴지는 묵직한 수압. 수심 45m. 조개틀은 생각보다 깊은 곳에 있었다. 바닷속에 버려진 폐 그물에 엉켜 옴짝달싹 않는 조개틀. 칼로 잘라내 이를 분리해내는 것. 수심 45m는 전문 잠수부도 10분 이상 견디기 힘든 깊이. 시간이 지체될수록 명수 씨의 숨소리는 더욱 가빠진다. 드디어 조개틀을 분리해낸 명수 씨. 수압이 더 느껴지기 전에 빨리 올라가야 한다. 자유의 몸이 된 조개틀은 곧바로 배 위로 올려지고 오늘 일 다 끝났어요? 끝났어. 일 다 끝나고 돌아갔을 때는 기분이 어때요? 이분이 뭐 좋은 것도 없어. 왜요? 내 세상이다. 끝났시 내 세상이다. 뭐라고? 내 세상. 내 세상? 내 세상. 뭐가 내 세상이에요? 끝났시 이제 내 세상이죠. 안전하다 이기.
변덕스런 바다에 몸을 내맡기는 그에게는 하루하루가 모험. 건강히 돌아올 수 있는 것에 늘 감사한다. 문어도 잡았겠다. 좋은 일도 했겠다. 이웃들과 회포를 푸는 명수 씨. 문어를 많이 잡아라. 야, 이거 오늘 막 끌고 이들 모두 대진항 머구리의 전성기를 지켜본 산 증인들이다. 마을에 지금 머구리 분들이 많았었어요? 많았죠, 저 옛날에는. 얼마나 있었는데? 한 20여 명 된 게 있었어요. 왜 이렇게 없어졌어요, 근데? 자원도 고갈되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투구식이다 보니까 점점 없어지고 이제는 그 물 밑에 가서 옛날 방식으로 그 이제 잠수하는 게 이제는 없어졌어요. 머구리는 한때 부러움을 받는 직업이었다. 옛날에는 우리가 벌 때는 돈 하나씩 빌딩 하나 지었다. 그물 때를 쳐가지고 안 쉬고. 뭐 실도 쳐야 되지만도 빌딩가 지은 사람이야. 그래. 그 나가면 100만 원씩 벌이 뭐 옷에 자원이 동생 말 때는 자원이 없어가지고 옷에 조금 힘이 되지. 인생의 황금기를 경험했기에 그는 더 이를 놓지 못한다. 불쌍하지, 불쌍해. 네? 목숨을 담보로 다 지들이 그 밑에 가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불쌍하지 않아. 마음속 깊이 옛날의 영화가 다시 오길 바라는 그들이다. 고통과 위험의 그림자가 늘 곁에서 맴돌지만 그들은 바다를 원망하지 않는다. 머구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닌 선택받는 것이라는 그들. 바다가 준 상처마저 몸으로 품은 머구리들은 오늘도 바다에 몸을 던진다.